여기가 혹시 천재 작곡가님과 열혈 청년 사학가분이 계신 곳이라고 해서 와봤는데. 네, 안녕하세요. 맞나요?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박근태라는 이름 자체가 브랜드인 천재 작곡가님과 비욘드 뮤직의 이장원 대표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니, 우리 박근태 작곡가님이 정말 엄청나신 분이세요. 그동안 히트곡들이 정말 많으셨잖아요. 제가 좋아하는 곡도 정말 많이 쓰셨더라고요. 최근 곡으로는 수지 씨랑 백현 씨가 쓰셨던, 백현 씨가 부르셨던 뭐 드림도 있었고, 샵의 뭐 텔미 그게 아니라 원조 텔미죠. 이효리 씨 곡도 있잖아요. Hey Listen Mr. Boy 그것도 있었고. 네, 그런 분이십니다. 그런 분과 이장원 대표님은 또 서울대를 나오셨다고? 무슨 과 나오셨다고? 저는 경영학과에서 네네네. 공부했습니다. 지금 아직 만으로는 30이 안 되신 29이신 맞죠? 아직 생일 안 지나서. 생일 안 지나서? 네, 28입니다. 중요하죠, 만 나이. 네. 대표님은 근데 일반적인 회사 생활 하신 적이 없잖아요. 처음부터 어렸을 때부터 꿈이 사업가이셨어요? 사업을 사실 어릴 적에 생각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첫 회사를 2013년부터 했으니까 이제 올해로 이제 10년 정도 된 것 같고 13년이 이제 제가 대학교 2학년 때였거든요. 그때부터 이제 쭉 벤처 쪽에서 몸담고 있었었고요. 두 가지 요소가 합쳐져서 제가 사업을 하게 된 것 같은데, 하나는 기질이라고 볼 수 있죠. 그 어릴 적부터 제가 뭐 모범생이긴 했습니다만 그 안에서도 기존의 학교에 있었던 동아리에 조인을 하기보다는 새로운 동아리를 만드는 거를 좋아했던 것 같고, 또 내가 아니면 할 수 없는 것, 0부터 뭔가 만들어내는 것 자체에 대해서 보람의 즐거움 이런 것들을 많이 느껴왔던 기질이 있었던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사실은 외부의 큰 요인들도 있었던 것 같은데, 제가 이제 대학교를 갔었던 2012년, 2013년부터가 어떻게 보면 한국의 그 스타트업 모바일, 맞아요. 뭐 쿠팡, 뭐 창업하기 배민, 좋은 환경이 막 맞습니다. 있었죠, 맞아요. 그런 어떤 시대적인 흐름에 의해서 영향을 받은 거죠. 그 영향과 애초에 가지고 있었던 기질의 교집합에서 이 창업이라는 게 좀 자연스럽게 하게 된 게 아닌가. 근데 두 분께서 의기투합을 하셔갖고 또 새로운 사업을 하고 있다고 들어가지고 회사 이름이 비욘드 뮤직. 도대체 무슨 회사예요? 어떤 회사인 거죠? 검증된 우량한 음원 IP들, 저작권, 인접권, 뭐 이런 여러 가지 음원의 로열티 수익을 발생시키는 권리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대량으로 저희가 매입을 해서 매니지먼트를 하는 그런 회사라고 보시면 되고요. 우선 검증된 우량한이라고 했을 때 저희의 정의는 3에서 5년 정도 지난 그 과거의 캐시플로, 또 이제 과거의 이제 수익 내역이 어느 정도 나와 있는 그런 곡들을 저희는 우량한, 검증된이라는 표현을 쓰고요. 다양한 음원 IP들 중에서도 저작권과 인접권에 좀 더 집중을 하는데요. 음원 IP는 크게 이제 세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첫 번째가 작곡가, 작사가, 그리고 편곡자들이 이제 수취를 하고 권리를 가지게 되는 저작권이라고 하는, 두 번째가 실현자들, 가창자들과 세션들이 가지게 되는 권리가 이제 실현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가수인가요, 쉽게 말해서? 예. 그리고 이제 뒤에서 또 연주를 하는 연주자분들.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하나의 음원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뭐 녹음실 렌트비부터 이제 프로듀싱비, 가창비, 뭐 마케팅비, 그런 여러 가지 이제 비용에 대한 리스크를 지고 제작비를 투자한 음원 제작사, 또 기획사, 이런 회사들이 가지게 되는 권리를 일반적으로 인접권이라고 부릅니다. 작년에 설립하신 거죠? 작년 초에 설립했죠. 이맘때 정도. 이맘때. 예. 그러면 두 분이 어떻게 이렇게 만나셔갖고 어떻게 사업을 하게 되셨죠? 한 3년 정도? 조금 안 됐나요? 이번 사업하기 전에 원래 알고 계셨던. 네. 이장원 대표님이 이제 그 경영하시는 마피아 컴퍼니라고, 마음 많은 피아니스트라는 이제 악보 회사였어요. 고문으로서 또 고문님으로서 주주이셨고, 어떤 비전을 가지고 이제 나아가는 어떤 사업가적인 아주 좋은 태도와 그런 부분들을 제가 신뢰를 많이 하게 돼서 2020년 한 여름경에 제가 제안을 했어요. 음원 IP 시장을 한번 같이 만들어 보자고 제안을 해서 그때부터 준비를 하고 2021년 이제 1월에 회사를 만들게 됐죠. 그러셨군요. 그럼 두 분의 역할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설립은 같이 했고요. 그 역할은 금융적인 전문가로서의 역할을 하고 계시고, 저는 음원 IP를 이제 소싱하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럼 회사가 수익을 어떻게, 매출을 어떻게 발생하시는 거예요? 그 음원의 수익의 원천이 어디 있는가 궁금하신 것 같은데, 사실은 음원 수익이라고 하면 그 스트리밍 웹사이트에서 나오는 수익을 생각을 하거나 노래방 수익이라든지 그런 걸 생각을 하시는데, 당연히 그런 데에서도 그 수익이 잡히게 되고, 생각보다 훨씬 더 다양하게 그 음원은 로열티를 발생시킵니다. 예를 들어 우린 넷플릭스를 보면서 음원을 소비하고 있다는 생각을 안 하지 않습니까? 안 하죠. 근데 넷플릭스의 경우에는 한국에서 발생시킨 총 매출의 일정 퍼센티지를 음원 사용료로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지불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는 그 한국음악저작권협회로부터 분배를 받는 거죠. 권리자로서. 그래서 이제는 넷플릭스와 같은 OTT들에서도 이제 수익이 나오게 되고, 헬스장 같은 데서 헬스장, 들릴 음악 때도 들려주는 거. 그런 것들도 이제 징수가 돼가지고 저희 이제 권리의 사용 횟수, 뭐 이용 비율 이런 거에 따라서 권리자들에게 분배가 되고, 저희는 그 분배를 받는 하나의 어떤 주체인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원천에 대한 이야기이고, 그럼 저희 회사는 어떻게 그런 것들을 이제 받아서 관리를 하냐라고 하면, 꾸준한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IP들을 저희는 담고 있고요. 한 곡 단위로 담게 되면 그 예측 가능성이 많이 떨어져요. 그런데 한 곡보단 10곡, 10곡보단 100곡, 100곡보단 1000곡, 10,000곡 이렇게 될수록 안정적인 일종의 포트폴리오가 돼서 개별 곡에서 존재할 수 있었던 변동성이라든지 예측 불가능성, 이게 많이 희석돼서 되게 안정적인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하게 됩니다. 저희는 거기서 이제 꾸준한 그리고 예측 가능한 수익을 발생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이죠. 근데 그럼 얼마, 비싸면은 얼마고? 그러니까 저작권을 사실 때 얼마예요? 곡당 얼마냐는 거는 의미가 없습니다. 애초에 곡별로 매입도 안 해요. 복수의 곡이 묶여있는 것을 카탈로그라고 부르거든요. 저희는 카탈로그 단위로, 그래서 수백 곡, 수천 곡을 한꺼번에 매입을 하고 있고요. 그 카탈로그가 전체적으로 발생시키는 어떤 매출의 흐름을 토대로 밸류에이션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그렇게 했을 때 비싸면 얼마냐? 얼마냐? 비싼 카탈로그들은 수백억 단위로 하기도 그래요? 하고요. 예. 작년에 이런 한 10,000곡 정도가 함께 있었던 어떤 회사를 통째로 인수를 했었었는데, 저희가 450억 전후의 가격으로 인수를 했었었고요. 개별 작곡가 단위에서도 탑 작곡가분들의 경우에는 50억, 100억 넘어가는 그런 규모의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그러면 두 분이 만약에 의견이 조금 이렇게 충돌하실 수도 있잖아요. 회의를 하다 보면. 그럴 땐 어떻게 해요? 막 멱살 잡고 싸우진 않으실 테고.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글쎄요, 저희는 여러 가지로 좀 다른 면이 좀 있어서요. 서로 경험했던 경험치가 좀 많이 다르다고 해야 되죠. 오히려 그런 다른 경험치이기 때문에 좀 합리적으로 의견이 모아지는 것 같아요. 이렇게 흔히 표현하는 뭐 좀 의견이 안 맞아서 뭐 다툰다? 뭐 이런 거는 전혀 없어요. 정말요? 예. 두 분이 호칭은 어떻게 쓰세요? 저는 대표님이라고 하고요. 저는 주로 작가님으로. 작가님. 근데 왜 작곡가님이 아니고 작가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실은 작가님 하면 사실 뭐 이게 글 쓰시는 맞아요. 분들 드라마 작가 뭐 생각하고 막 그러잖아요. 글 쓰는 분 생각하고. 요즘에는 이제 아주 어린 음악하는 뮤지션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20대 초반 정도 되는 친구들하고도 작업을 하는데, 제가 나이가 좀 상대적으로 많이 선배다 보니까 좀 어려워해요. 그래서 이제 통일된 게 저희는 서로 작가님이라고 부르기로 했어요. 네, 룰을 좀 만들다 보니까 이제 회사에서도 이제 처음에는 뭐 대표님이라고 했다가 뭐 PD님이라고 하다가 작곡가님 하다가 지금은 이제 완전 작가님. 네. 근데 저도 그게 제일 좋아요. 그러면 비욘드 뮤직이 우리가 갖고 있는 이제 IP가 몇 곡 정도 되는 거예요? 대략 한 지금 현재 기준으로 한 25,000곡 정도. 25,000곡? 네. 그럼 주로 대중가요예요? 주로 이제 대중가요고요. 80년대 초반 정도 즈음부터 BTS 음원까지 골고루 갖고 있어요. 또 우리가 알만한 곡들 뭘 갖고 있어요? 윤하 씨가 과거에 부르셨던 곡의 인접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인데, 윤하 씨의 뭐 비밀번호 486 그거 완전 대표곡 중에 하나죠. 맞아요. 예, 그것도 저희가 들고 있고. 메카라고 불려졌던 이제 신촌 동화 뮤직 그 음원을 이제 저희가 다 갖고 있고요. 그래서 아주 오래된 그런 검증된 좋은 곡들을 상대적으로 좀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이쯤에서 궁금한 게, 돈을 지금 벌고 있어요, 회사가? 저희는 작년 한 해 동안 약 한 50억 원, 그 정도의 이익을 로열티로부터 발생을 시키고 있습니다. 올해는 그 목표가 얼마예요? 지금 매출의 3배 정도. 정말 네. 연말 정도 되면요. 네네. 그리고 투자도 되게 많이 받으셨다고 들었어요. 이제 되게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되게 성장성 있는 회사이니까 투자를 하고 싶다. 투자를 얼마 정도 받으신 거죠? 일반적인 스타트업에서의 펀드레이징이랑 대등하게 비교를 하기는 어렵고요.
작년 한 해에 걸쳐서 저희가 총 이제 2,700억 정도의 확보를 할 수 있는 어떤 자금을 받은 상태고요. 그 중에서 이제 700억 조금 더 넘게 사용을 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25,000곡을 지금까지 매입을 했고, 올해 걸쳐서 남은 이제 2,000억 원 중에 이제 상당 부분을 또 활용을 해서 좋은 권리들을 더 이제 많이 매입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비욘드 뮤직이 궁극적으로 가려고 하는 방향은 뭐예요? 우량한 IP들을 모아서 포트폴리오로 만들어낸다는 아이디어 자체는 저희가 전 세계에서 최초가 아닙니다. 명확하게 저희는 글로벌리 검증된 어떤 벤치마크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영국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힘노시스 송스 펀드라는 회사가 이제 지금 2.5조 정도의 IP를 매니지먼트하고 있고요. 또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이제 투자를 하게 되면 일종의 IP ETF 같은 거죠. 정말 다양한 그 영미권 팝 히스토리에 대한 투자를 하게 되는 그런 개념으로 바라볼 수 있는데, 저희는 아시아의 힘노시스를 만들겠다라는 게 이제 저희의, 일단 한국에서 저희가 우선 올해 또 내년 상반기까지 열심히 해 나간 뒤에는 한국을 넘어서 팬아시아를 대표하는 그런 회사가 되길 바랍니다. 산업에서 저희 어떤 근본적인 역할은 수많은 창작자분들께서 그 큰 규모로 더 빠르게 창작 활동을 할 수 있는 원천 자금을 확보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채널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명이 비욘드 뮤직인가 보다. 맞습니다. 그렇죠? 알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대박 나세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